5번째 방법은 웃음 요법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웃음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기 돌봄의 방법이죠. 오늘은 웃음 요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웃음 요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웃음을 유도하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웃긴 영상을 보거나 유머가 넘치는 책이나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웃음 요법은 반드시 강제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웃음 요법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웃음 운동입니다. 웃음 운동은 사실 웃음이 필요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웃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웃음은 감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하하 웃어보자 라고 말하며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웃음이 나올 거예요. 웃는 동안 호흡도 깊어지고 몸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웃음 요가입니다. 웃음 요가는 웃음과 호흡 운동을 결합한 활동인데 웃음과 함께 간단한 체조를 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방법이에요. 웃음 요가는 요가처럼 고요한 공간에서 할 필요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웃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하 웃으며 팔을 흔들어 보세요. 웃으면서 몸도 풀리고 기분도 훨씬 밝아질 거예요. 웃음 요가는 그 자체로 즉각적인 기분 전환을 돕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기입니다. 웃음은 단지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웃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의 웃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면 그 웃음은 훨씬 더 기분 좋고 유쾌해지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거나 코미디, 영화나 유머가 담긴 영상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웃음을 나누는 것은 자기 돌봄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웃음 요법을 실천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태도입니다.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웃음을 나누는 활동에서는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세요. 웃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웃음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5분이라도 웃음을 의식적으로 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웃음 운동을 하거나 하루 중 잠시 웃음을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웃음 요법은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과의 대화나 웃긴 영화를 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이렇게 웃음 요법은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기 돌봄 방법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웃음을 통해 더 밝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6번째 방법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하루 종일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화면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기기와 연결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정신과 몸은 점점 더 지쳐만 가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 즉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핵심은 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때로는 신체적으로도 피로해져요. 눈의 피로, 수면 부족, 그리고 마음의 과부하 등이 그 예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일 디지털 휴식 시간 설정하기입니다.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디지털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주말 동안 완전한 디지털 금지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대신 그 시간을 자연과의 접촉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는 산책을 하거나 꽃을 돌보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죠.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더 맑고 편안해진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규칙 만들기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갑작스럽게 시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규칙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기로 정하고 밤에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최소 1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점차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목적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목표를 세우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할 때는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SNS는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는 등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디지털 기기가 일상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일상에서 기기 사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늘려가면 점점 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평화와 정서적인 재충전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또는 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려면 여러분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사용 규칙을 만들고 자신만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어느새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7번째 방법은 목욕 테라피입니다. 목욕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목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죠. 오늘은 목욕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 테라피의 핵심은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목욕을 할 때 단순히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목욕 시간을 하나의 힐링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물 온도는 약 37도에서 39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 목욕 소금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목욕 소금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천연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물에 풀어주면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금은 피부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소금을 물에 풀어 넣고 그 속에 몸을 담그면 편안함과 동시에 몸의 피로도 풀리게 됩니다. 목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등 자신에게 맞는 향을 선택해서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고 유칼립투스는 상쾌함을, 로즈마리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속의 향기가 퍼지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목욕을 하는 동안 몸의 스트레칭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어 스트레칭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한 부분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양손을 앞쪽으로 뻗은 후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가 풀리게 돼요. 발목과 손목도 가볍게 돌려주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목욕 중에는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틀어보세요.
물소리나 바람소리, 새소리 등을 들으면 목욕하면서 정신적인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음악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온전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목욕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루틴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물에 잠시 몸을 담갔다 나오면 피부가 수분을 흡수하려고 하죠. 그때는 피부가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므로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로에 베라 젤이나 오일 등을 사용하면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음가짐은 완전한 휴식을 목표로 하세요. 목욕 테라피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목욕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세요.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 점점 더 몸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목욕 시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목욕 테라피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힐링 방법 중 하나예요.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집에서 따뜻한 물과 자신만의 힐링 요소들만 있으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나를 위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해 보세요. 8번째 방법은 필사하기입니다. 필사, 즉 글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 이 간단한 활동이 어떻게 자기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필사에는 정신적인 치유와 마음의 정리라는 효과가 있어요. 필사는 단순히 글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때로는 내면의 갈등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사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편안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고 내가 좋아하는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필사를 할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하면 집중이 어려워지므로 조용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 위에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세요. 펜과 노트는 필수입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자유로운 스타일의 노트예요. 너무 규격이 정해져 있는 노트보다는 자유롭게 생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노트가 마음 편하게 필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사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면 필사 과정이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따라 써보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필사하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필사하는 동안에는 마음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써보세요. 빠르게 써 내려가면 뇌와 손이 협력하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써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때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필사하는 동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글로 풀어보세요.
일상 속에서 놓쳤던 감정들, 반복되는 걱정들 또는 기쁜 순간들이 모두 글로 표현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종의 자기 인식과 감정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일기 형식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필사를 추천드려요. 그날 있었던 일을 간략히 적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일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세세하게 적어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필사는 자기 성찰에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활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답니다. 펜과 노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또한 필사를 마친 후에는 적어둔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글을 읽으며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사는 자기 돌봄의 루틴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사하기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일상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필사 루틴을 정해 그 시간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필사라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기 돌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과정을 즐겨보세요.